인공지능은 미술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2023년 한 여름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2022년 말에 생성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무렵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챗GPT랑 막 대화에 빠져 있던 이제 이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현대미술관은 수장품이 쌓이고 있고 둘 곳은 없고, 그래서 이제 수장고형 미술관을 많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단계였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청주에 수장고형 미술관을 처음 이제 만들었던, 그래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던, 근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몰랐던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주관을 대상으로 한번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수장고형 미술관, 어떤 공간의 부족 문제 또는 어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미술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실험의 장소로 생각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서 쓰이는 기술은 사실 많지 않죠.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시다시피 오디오 가이드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952년에 처음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 스테델릭 뮤지엄에서 시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네덜란드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자동 번역 돌린 건데 자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다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고, 이제 이렇게 메인 룸에서 이제 카스테이프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릴식의 그 저장된 그 목소리를 송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스테이프가 저기 크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없겠죠. 그래서 한 곳에서 이렇게 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리시버를 만들어서 이제 각 방문객 개개인한테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도 이제 세니타이제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어폰을 다 돌렸으니까 저렇게 알코올로 한번 소독을 하고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 이 전파가 미술관에 이제 안테나를 숨겨놔가지고 저렇게 이제 그 전파를 받아서 라디오 방식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송을 같이 듣는 거예요. 같은 목소리로. 그래서 완전 단체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술관에서 아마도 기술을 도입한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년대, 60년대는 이렇게 라디오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라디오, 그 라디오 전파를 받아가지고, 특히 이제 숏웨이브라 그러는데 단파 왜 그 요즘에도 햄이라고 이렇게 단파 통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위험 지역에서 쏘면 이게 전파가 하늘 갔다가 튕겨가지고 다시 땅 갔다가 튕겨가지고 엄청 멀리 나갈 수 있는 이 단파 방송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를 최초로 이제 만들었었고, 그게 이제 카스테이프가 나오면서 테이프 방식으로 바뀌었죠. 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저렇게 테이프 작아졌기 때문에 카스테이프를 이제 개개인이 갖고 다니면서 듣는 거죠. 근데 이제 카스테이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쭉 그냥 그 단방향으로 쭉 플레이 되는 거잖아요. 점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스테이프에서 자 2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다 2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내가 고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저렇게 이제 손에 들고 작품 앞에 있는 라벨에 붙여진 번호를 누르면 해당된 설명을 듣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90년대 이후에 바뀌었죠. 최근에는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QR 찍고 바로 음성 듣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그 손에 저렇게 들고 다니면서 번호 누르고 듣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해외 미술관 가면 대부분은 저 방식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한번 뽑아봤어요. 새로운 미술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근데 첫 번째가 이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보의 단방향 전달.
크게 바뀌지 않았다. 50년대 이후로 우리가 벌써 한 70년 지났지만 이 문제에서 크게 바뀌어진 것 같지는 않다. 이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관람객의 주체성, 주도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걸 더 탐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 않다. 이 방법에서는 지금도 이제 대부분의 미술관은 다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보면 매스미디어가 하시는 아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브로셔가 이제 신문에 해당되고 라디오가 방금 말씀드린 50년, 60년대에 라디오 방송에 기반한 오디오 가이드, TV 다 이제 매스미디어 단방향 전달이죠. 그게 이제 바뀌었죠. 뭐 90년대 이후로 2000년대 이후로 이제 OTT, 뭐 온디맨드 비디오, 그다음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렇게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내가 원할 때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찾아본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렇게 바뀌고 있죠. 지능형, 몰입형, 조금 더 스마트하게 알고리즘 추천해주고 조금 더 몰입형으로 뭐 글래스를 쓰든 VR을 쓰든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왜 미술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작가 이해와 작품 감상을 돕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라벨이 있고 라벨에 이제 작가 정보, 뭐 이름하고 연도밖에 없죠. 작품의 어떤 머티리얼 정보 이 정도 끝나요. 그러고서 이제 브로셔가 있죠. 브로셔에 이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글로 설명을 하죠. 그 방식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근데 보면 우리 영화관에 가면 그냥 2D 영화도 있지만 IMAX 영화관도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요즘에 스크린 X라고 해서 똑같은 영화를 좀 더 몰입적으로 보게끔 제공도 해주고 4DX라고 해서 진동도 느껴주고 향기도 나고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술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점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장품 증가 따라서 공간이 제약적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수장고용 미술관은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파주에 있는 그 민속박물관, 오른쪽은 이제 청주관, 국립현대미술 청주관입니다. 보시면 다 이제 수장고용이기 때문에 공간이 되게 그 협소해요. 그래서 다 빽빽하게 작품들이 들어가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관람객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저기 어디에 라벨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라벨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품이 반출되면 거기 그 공간 또 비어 있고 그래서 이제 파주관 같은 경우에는 그 파주에 있는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옆에 한 구석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에서 작품을 눌러가지고 설명을 따로 이제 듣게 되는 이런 방식.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었는지 풀려고 노력했는지 당연히 풀지는 않았고 이제 풀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AI 도슨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단방향 전달에서 벗어나서 좀 더 관람객의 주체성을 살리고자 고민하다가 이제 AI 도슨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컨셉 이미지들인데 예를 들면은 뭐 그 사조별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앞에는 또 뭐 투명 OLED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이렇게 작품 감상에 방해를 안 주면서 제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나왔던 이제 AI 툴들 이용해서 컨셉들을 만들어보고 그래서 와 재밌겠다 해서 이제 뭐 캐릭터도 만들어보고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이제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3D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유니티로 돌린다든지 언리얼로 돌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3D화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인터랙티브한 경험이 돼야 되니까 이런 3D 인터랙티브한 툴들을 사용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쓰는 이제 일반적인 그 당시에 파이프라인들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위해서는 이제 캐릭터 크리에이터라는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제너럴 3D 툴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랙티브한 리얼타임 엔진도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2023년에. 근데 이제 한번 제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우시실 거예요. 들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다시 이제 테스트 영상들인데 안녕하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포문을 연 개념미술의 주요 작품을 다룬 섹션입니다. 가상 인물들과 개념미술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뒤샹의 셈이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봐도 왜 이게 예술로 불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소변기잖아요. 예리. 사실 그게 바로 뒤샹의 의도였죠. 그가 샘을 통해 던진 질문은 아주 단순했어요. 이것도 예술이 네, 처음 이제 저희 연구원이 이걸 가져왔을 때 제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는 이거는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AI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컨셉만 AI 쓴 게 아니라 이제 최종 완성본도 다 AI로 하자. 그래서 이제 2023년 말에 다시 AI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5가지 인물이 이제 그때 AI로 모델링했던 컨셉 잡았던 또 실제로 파이널로 나왔던 도슨트 5가지 역할의 도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현대미술 사조에 해당되는 어떤 스타일링이 돼 있어요. 각각 캐릭터들이. 근데 이걸 만약에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했으면 3D 모델링 툴을 이용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저거 다 텍스처 매핑이 그 텍스처 모델 그 저기 페인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런 퀄리티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 대학원생이 그냥 뭐 일주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비디오 시퀀스도 AI 도움을 받아서 다 저렇게 디자인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최종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이제 앞에 있는 오프닝 비디오도 다 이제 AI로 만든 거고 이제 지금은 사실 놀랍지 않지만 2023년 말, 2024년 초에는 사실 조금 저희는 보고서는 굉장히 매주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전시의 AI 큐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앞에 태블릿을 이용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질문 가이드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도슨트는 진행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동시에 이 대화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제 9천여 점 소장품이 있는데 걔네 그 정보를 다 긁어왔습니다. 원래는 DB를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 크롤링을 해야 됐고 그래서 크롤링해서 이제 다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렉DB라는 걸 만들어서 그냥 그 챗GPT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양질의 정보도 얻을 수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환기 작가의 뉴욕 시기 작품 알려줘. 김한기 작가의 뉴욕 시기 작품은 1963년부터 1974년까지의 네, 그래서 이제 도슨트의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미술관 스크린엑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영화관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영화관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그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미술관에서도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했던 시도고요. 청주관에 가면 이런 이걸 보이는 수장고라고 합니다. 보통 수장고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뉘는데 열린 수장고라고 해서 그냥 아까처럼 창고용으로 이렇게 그냥 렉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작품들이 있는 형태가 있고, 근데 이건 특별하게 이제 보이는 수장고라고 한 섹션을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안쪽은 다 수장고고 저기만 하나 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창이.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MMC의 이건희 컬렉션을 하고 있었고 이제 공간이 저렇게 돼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2023년에 그러면 얘를 스크린X처럼 공간형으로 뭔가 XR을 시도해 보자. 그래서 이제 투명 OLED도 쓰고 프로젝션 매핑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만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컨셉 영상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그래서 이제 미디어 아트도 같이 뭐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컨셉이니까 그냥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미술관과 이제 미팅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사비가 뭐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운영비 또 운영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또 미술관에서 이제 그 관리와 변경의 어려움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그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관람객 개별 맞춤형은 어렵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관객의 주도성, 주체성 이런 것들을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근데 마침 2024년 2월에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미국에 출시를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반향을 이쪽으로 급격하게 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관람객 개별 맞춤형이 너무나 가능하고 여기서 보이는 공사비, 운영비, 관리의 변경 어려움이 훨씬 더 덜하죠. 물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첫 번째 안에 비해서는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작가의 삶을 좀 더 몰입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방식은. 그래서 관람객 때 그 부분을 되게 좋아했고, 너무 과하지 않은 이제 인터랙션도 좀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관람객이 주체적으로 탐험할 수 있게 했던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자비스 이야기인데, 그 아까 애 도슨트랑 연결이 좀 되지만 공간의 제약과 조금 더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열린 수장고 그 안에 이제 저렇게 막 레이크로 돼 있고 거기에 막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보를 전달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까 하다가 이제 이동형 로봇 쓰고 투명 LED AR을 쓰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문제가 이제 이 장비가 싸지가 않고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 것이고 공간도 또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로봇이 다니는 길은 또 이렇게 그 블락킹을 해야 되니까 가뜩이나 공간이 없는데 공간이 더 없어지는 문제. 그리고 관람객 인터랙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작품을 볼 때는 또 이 LED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또 인터랙션이 어렵죠. 터치도 어렵고. 근데 마침 또 AI 글래스가 그 당시에 또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메타 레이벤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AI 글래스는 2023년 말, 2024년 초 그때쯤 이제 들어오게 돼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자 해서 이쪽으로 이제 피보팅을 하게 됩니다. 정수의 작품 세계는 1950년대부터 이 작품을 만들 때 무슨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저희가 이제 얻은 경험이랄까요?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선 이제 그 관람객 유형이 좀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탐험형,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이 많고 이제 와서 뭔가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많고 하다 보면 이제 뭐 어떤 작품을 보다 보면 이 작품을 만든 작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이 만든 다른 작품은 또 그 사람과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작가는 누가 있고 질문이 꼬리에 물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현재의 브로셔 방식이나 오디오 가이드는 당연히 이제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전문가 용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경험 추구형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인스타 사진 찍어서 올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미술관 기존에 가서 뭔가 재충전하고 쉬고 오고 릴렉스하고 이런 사람들 당연히 계속 있지만 위에 있는 이 탐험형, 전문가형, 경험 추구형의 어떤 관람객 유형들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근데 이 그 관람객 유형에 이런 AI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이제 AI와 관람객 주체성인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람객이 스스로 선택하고 탐색을 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전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캐폴딩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대화와 또는 시각적으로 스캐폴딩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시각적인 콘텐츠를 굉장히 강력하게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관람객들에게 굉장한 만족감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세 번째는 이제 XR과의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 건 미술관에서 이 음성 도슨트 같아요. 근데 걔가 스마트 글래스랑 붙었을 때 비로소 이제 파워풀해지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인데 사실 뭐 4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기술이 얼마나 또 어떻게 바뀔지 저도 되게 궁금하고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또 아직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시고 그런 미술관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상상을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